초기 대응을 잘했던 한국, 일본, 호주는 결국 백신 경쟁에서 군뱅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7일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의 우수성을 보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을 보였던 국가들에게 쓴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는 많이 발생하였지만 누구보다 빠른 백신 독점으로 수습에 나서 미국과 영국 등은 그들의 도박의 성공에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죠. 특히 미국은 올해 2월 이후로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닥쳐왔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높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동치던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이와 별개로 실물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기에 미국이 십수년 만의 골디락스를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찬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디락스란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물가 상승은 생기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그만큼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을 겪을 수도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였다 주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겨우 4%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인민들에게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백신을 접종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백신을 접종하면 여러 상품을 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에도 막상 중국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랍니다. 중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의 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펼쳐왔던 정책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있는데요. 공산당은 현재까지도 중국의 1일 확진자가 0명에 가깝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인민들의 뛰어난 단합력, 공산당의 통제 능력 덕분이라 홍보하였었죠. 이러한 공산당의 행보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막상 백신 접종 릴레이가 시작되자 역효과를 드러냅니다. 어차피 코로나19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나요? 중국인들조차도 현재 공산당의 행동에 모순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접종 중인 백신인 제약사 시노팜과 시노백의 백신은 두 제약사 모두 상세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친중이나 비판받는 WHO에서조차 사용 공고를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급적 접종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데 괜히 엄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원래 전인구 백신 접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최소 수억 명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를 누릴 수 있을 리가 없죠. 모든 수를 다 동원하여 백신을 맞으려고 해도 이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백신 역시 불법적인 루트로 막대한 돈을 들여 구매해야 하고 이후 공안에 연행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즉 현재 중국인들은 효과가 불분명한 백신 하나를 맞기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할 필요도 없고 많은 돈을 쏟아부을 이유도 없고 공안에 체포될 리스크를 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중국은 현재 스스로가 쳐놓은 덫에 빠진 셈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일부 외신에서는 앞으로 중국은 최소 1세기 이상 다른 국가들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며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당장 중국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인구의 40%인 6억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는 9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하였는데 이러한 그들의 포부를 믿어주는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중국이 다가오는 7월부터 미국산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포함하여 각종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의 백신보다 서방에서 개발된 백신이 경미한 감염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죠. 지금 중국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마저 조건부 승인밖에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백신을 해외 수출해가며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고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자존심 상하지만 미국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무릎까지 꿇어버린 중국을 절망시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양대 백신 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는 최근 부스터샷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좀 더 완벽한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1회 접종을 더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백신 물량이 더 미국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은 3회의 접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4회, 5회, 6회 추가 접종하며 코로나19를 박멸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미국과 대치 중인 세계 공공의 적 중국에게 백신 물량을 공급해줄 리가 만무하죠. 심지어 이런 미국의 계획은 안심하고 있던 일본에게도 큰 악재로 다가왔는데요. 일본의 스가 총리는 얼마 전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대중국 진영의 선봉에 서는 대신 더욱 단단한 미일 동맹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보답하듯이 수일 후 미국의 화해자에서는 일본에게 9월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스가식 외교가 승리했다라며 자아도취하던 일본의 기쁨은 일주일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에게 주기로 했던 백신 물량마저 불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스가가 약속받았던 1억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은 알고 보니 구두상의 언급뿐이었다는 정정보도가 나오면서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중국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백신 계약을 계속 약속받고 있기라도 하지 한국은 이에 대한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비판이죠. 심지어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8월부터 자체적인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백신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수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무슨 백신인지 밝히지 않아 맞고 보니 중국산 백신인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라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네티즌들도 있죠. 그런데 정작 한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바이오 강국이자 자체적인 백신 생산 능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미 대량 생산 중입니다. 노바 백신이 접종 승인을 받는다면 미국, 영국에 버금가는 속도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량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미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개월 만에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심지어 이번에 미국이 백신 외교로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좀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물자관리 수칙을 내세운 이상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오히려 이것이 수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이 아무리 많은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부스터샷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생산을 위탁하여 백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대의 백신 공장이라 불리는 인도는 얼마 전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이런 국가에게 백신의 생산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미국이 믿고 백신을 맡길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얼마 전 한국이 예고하여 베일에 쌓여있는 8월 대량 생산 백신의 주인공 역시 화이자 혹은 모더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이와 같은 추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 라인 역시 한국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백신 외교를 촉진시킬 것이라 분석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으려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비메모리 시장에서만 가능하지 한국이 꽉 잡고 있는 메모리 시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의 TSMC에만 의존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요즘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댈 미국이 아니죠. 그렇게 얼마 전 미 백악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불러 긴밀한 대화를 했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조 원대의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동맹과 더불어 백신 동맹까지 이뤄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도 모자라 바이오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까지 이뤄낼지도 모른다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